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오늘도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립니다. 2021년 9월 9일 피터 린치가 소개하는 완벽한 주식의 13가지 특징이라는 주제로 오늘 일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세 개의 지수가 모두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뉴욕 마감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9월 변동성 대비. 하지만 증시는 더 갈 것이다. 계절적으로 9월에 가장 증시가 취약했다고 합니다. 9월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증시는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죠. 오늘도 보면 카카오 네이버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알리바바에 들어갔다가 제가 느꼈던 느낌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제가 그 알리바바 들어갈 때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들어갔다가 시진핑의 규제가 시작되면서 계속 내려올 때 계속 물타기 하면서 계속 버텼는데 아직까지도 뭐 물타기를 좀 했지만 마이너스 17% 수준의 수익률로 좀 힘든 상황이고 어쨌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또 바라볼 때 뭐 성격은 좀 다르지만 알리바바는 어쨌든 네이버와 카카오를 볼 때 그동안 매수하고 싶었던 분들이면 요 정도면 좀 사고 싶은데라는 수준의 가격으로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어서 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떨어지는 칼을 좀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중에 제가 지금 이거 캡처한 건데 뭐 12만 8,500원까지 떨어졌던 상황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40만 원이 깨졌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 경우에는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늘려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어서 조금의 돈이라도 쪼개서 이렇게 뭐 종목 코스피에 있는 종목을 사기보다는 미국 주식에 좀 더 넣자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손이 안 나가고 나가려는 손을 꽉 부여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 연준의 베이지북 원자재 부족 심화에 따른 인플레 압박이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연준의 베이지북이 뭔가 싶어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줄임이라서. 베이지북 보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매년 8회 발표하는 미국 경제 동향의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원자재 부족이 심해진다는 내용이 나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기업들로 하여금 가격 인상을 불러오고 있고 이렇게 올라간 가격 인상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소비자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격이 올라도 쉽게 그 부담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종목상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 좋지 않겠느냐라는 단순한 논리인 거죠. 예를 들면 뭐 나이키와 같은 종목들, 충성 브랜드 기업들 고객이 굉장히 너무나도 좋아해서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감당하고 사고 싶어하는 그런 종목들, 특히나 명품 주식들이 그런 편이죠. 뭐 에르메스나 LVMH 같은 것들 보면 오를수록 더 좋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 꼭지 세 번째 중국 투자 비극적 실수 소로스 비판에 블랙록 할 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딱히 이 기사에는 조지 소로스랑 블랙록의 관점이 달라서 배틀이 붙었다라는 내용 외에는 다른 것들이 좀 별로 없이 생각이 듭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 말고는. 그래서 블랙록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중국 투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펀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제 조지 소로스는 투자의 대부라고 불리죠. 레전드죠. 블랙록이 야 니네 실수하는 거다. 중국에 투자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 좋지 않아. 투자자들한테 위험을 노출시키는 거야 라는 내용으로 서로 좀 붙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금액이 3,670만 원이 되어가고 있고요. 좀 분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가 적절히 배분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딱히 좀 방어력이 좀 좋은 포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금일 주문 내역은 보잉 3만 원, 퀄컴 1만 원, 애플 2만 원, 구글 2만 원, 포드 1만 원, AMD 2만 원, 펠로톤과 스퀘어 각각 5천 원씩 그리고 화이자 2만 원에서 총 14만 원 매수를 했습니다. 주식 레전드 중 한 명인 피터 린치 아시죠? 이분은 통신 위성보다 팬티 스타킹, 광섬유 같은 것들보다 모텔 체인에 투자하는 걸 선호했다고 합니다. 비유가 좀 극단적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이유는 사업들의 구조가 이해하기가 쉬운 사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팬티 스타킹을 파는 것 혹은 모텔 체인이라는 그런 사업들이 더 이해하기가 쉽다. 기술적인 뭐 IT, 광섬유나 통신 위성 같은 것들보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말한 것처럼 바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피터 린치가 좋게 보는 사업이었던 것이죠. 그의 대표적인 명작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란 책에 보면 완벽한 기업들의 13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따분하거나 우스꽝스럽다. 최대한 단순하게 사업을 해야 하며 회사 이름이 따분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따분한 사업을 한다. 이름만 따분한 게 아니라 사업도 따분하면 좋다. 쉽게 이해가 되고 단순하면 좋겠다는 거죠.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가 될 정도의 그런 사업, 그런 게 좋다라는 내용이고, 3번, 혐오스러운 성격의 사업을 한다. 자동차 기름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사업을 하는 업체나 핫도그나 소시지 껍질 제조업체 같은 것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모회사에서 분리된 자회사. 모기업의 과나 부에서 독립을 해서 나간 업체들은 흔히 놀랄 만큼 수익성이 높은 종목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잊혀진 주식.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증권회사에서 분석 대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면 일단 완벽한 기업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쁜 소문이 있다. 오물이나 유독성 폐기물과 관련된 회사나 마피아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는 소문이 있다는 기업 같은 거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피하는 주식이 자기가 볼 때는 완벽한 주식이다, 좋은 주식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대중이 따라가는 그런 기업보다는 좀 기피하는 것들을 선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울적한 느낌을 주는 사업을 한다. 장래업처럼 기분이 좀 유쾌하지 못한 사업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대중의 관심이 좀 적은 상태가 좋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완벽한 주식의 조건 가운데 하나를 갖춘 셈이라 본다라는 것이고, 여덟 번째, 저성장 업종이다. 장의업처럼 저성장 업종은 성장이 더디지만 경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벌이 없기 때문에 느리지만 꾸준한 시장 점유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 독점력이 있다. 가치 투자자들은 예외 없이 독점이라는 특징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워런 버핏도 말했죠. 경제적 해자가 있는 것이 좋다. 경제적 해자가 높다는 건 거의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고 독과점을 많이 이루는 그런 기업들이 되는 거죠. 열 번째,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을 만든다. 유행을 타는 업종이나 서비스보다는 지속적으로 구매가 일어나는 업종이 좋다. 면도기처럼 매일 써야 하는 제품, 그런 걸 판매하는 업체가 대표적으로 생각이 된다. P&G 같이 질레트를 소유하고 있는 P&G 같은 것이 되겠죠. 11번째, 기술 자체를 만드는 업체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업체가 좋다. 컴퓨터를 만드는 업체보다 그걸 활용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업체의 주식이 완벽하다라는 내용이 있고, 12번, 13번은 좀 비슷한 내용인데, 내부자들이 주식을 산다. 내부자들이 주식을 산 후에 주가가 떨어져서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내부자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많이 가지고 있다면 직원들의 급여 인상보다는 주주들의 눈치를 아마 더 보게 될 것이고 배당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는 거죠. 13번,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인다. 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사들이면 유통주식 수량이 감소해서 투자자한테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자사주를 사들이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가 주식의 좀 바닥이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요. 현재 시점에서도 좀 유효한 느낌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독점력이 있고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을 만든다는 것에서는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애플이나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생각이 나고요. 최근에 NC소프트가 엄청 급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최근 뉴스에 또 자사주 매입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역시나 자사주 매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뉴스가 나올 때가 바로 바닥이 아닌가라는 논리가 어느 정도 이러한 피터 린치의 13가지 조건들을 살펴봐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에도 통용될 만한 이러한 13가지 조건을 좀 명심하고 피터 린치의 조언을 명심하고 투자를 해나가면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늘도 한번 투자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